용인시에서 빛없는 청렴도시로 발돋움한 용인시. 최근 이곳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다양한 문화시설을 마련해 지역에 활기를 더한 것은 물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칠 예정인데요. 과연 용인시에서 설계 중인 새로운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은영리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8천억 원이 넘는 빚을 청산해서 채무 없는 도시로 거듭난 용인이 이제 100만 시민을 위한 복지에 힘쓰며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 은영미의 인터뷰에선 정찬민 용인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히 키워드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신맹모 삼천지교. 용인시가 최근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8천억 원에 이르는 빚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자만도 1억 700, 1억 1천만 원씩 내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고 모든 지원 정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한 6개월 전에 그 모든 채무를 제로화해서 이제는 상당 부분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시 해야 될 것이 교육 예산 지원이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정책을 교육 부분에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무려 6배 많은 한 500억 가까이 되는 액수를 투입하게 되고요. 그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노후시설, 그러니까 냉방기, 온방기, 화장실 문제 그거 다 교체해주기로 시작을 했고요. 또 자율공모사업과 안전체험 교육, 생전 수용 교실, 특히 친환경 로컬푸드를 제공하기로 했고 이것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나눠드리는, 설치해주는 이런 정책도 펴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또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좀 고마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특히 도서, 책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 최근에 특허까지 받은 정책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지난해부터 특히 인문학의 도시, 책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에 흠뻑 빠지는 용인시 이렇게 가제를 정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희망 도서 바로 대출제라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책을 구입해서 보고 그 책을 시에 반납해주면 그 책값을 시가 대신 내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이제 특허 출연해서 특허를 받은 일이 있고요. 이 제도가 굉장히 그 정부에서도 아주 괜찮은 정책으로 결정이 돼서 전국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도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요 그 전철 역사에 지하철 이용객들을 위한 그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출근길 아니면 퇴근길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책을 빌려보고 나중에 또 반납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곳곳에 크고 작은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요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 지원 사업도 펼치고 계신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고 또 전국 최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그 교복을 거의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그 고등학생 부모들은 신입생들은 한 100만 원대의 수업료가 필요하고 학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또 교복까지 이게 추가됐을 경우 굉장히 학부모들의 부담이 굉장히 교복비가 1인당 연간 어느 정도 드나요? 한 30만 원, 1인당 30만 원씩 한 68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중학생 11,000명, 고등학생도 12,000명 돼서 한 23,000명 돼서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교복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상복지에 해당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좀 여야 간의 의견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의회를 통과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같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시민단체나 또 학부모단체 등등과 함께 협조를 구하고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면 한 이게 10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됩니다. 시행은 내년
신학기부터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동시에 하는 것은 우리 용인시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23개의 희망입니다. 다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그 23개의 산업단지를 유치했다고 들었는데요. 도대체 비결이 뭔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경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그 용인시에는 산업단지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용인시 면적이 서울시와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미래 먹거리가 없다. 또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기업 유치와 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행정을 더 과감하게 시도했고요. 우리 용인시에서 10년 동안 이 묶여있던 용인 테크노빌이라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선 성공시켰습니다. 현재 105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했고 또 모든 것이 거의 100% 다 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또 아울러서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 그 인근에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잘 나가는 아모레퍼시픽 또 녹십자 등이 우리의 이제 산단을 짓기 위해서 현재 다 부지 정지 작업을 다 끝내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한 20여 개의 업체가 지금 터 닦기 공사를 한다든가 부지 매입에 나선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 전체들이 예상대로 추진이 다 완료되면은 수조 원의 투자가 되고요. 또 주변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특히 우리 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취업 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종합병원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제 종합병원이 용인시로서는 지금 처음 들어서는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100만을 훌쩍 넘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병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 또 서울로 다들 먼 거리로 와서 진료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다시 재착공하는 성과를 올렸고요. 이것이 완공되면은 한 800병상 가깝거든요. 용인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특히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도 많은 의료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민 놀이터. 이게 이제 용인시청을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호화청사 논란도 있었는데 어느새 용인시청이 시민의 놀이터로 변신을 했다고 들었어요. 인기도 많다고요. 용인시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아이들이 와서 뛰놀고 있는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이렇게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도 겨울에는 또 썰매장으로 이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에 또 야외 공연장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침 이른 시간 또 저녁 시간에는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몰려들고 특히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특히 1층 로비 같은 경우는 각 360일 거의 전시나 공연 이런 행사가 계속 연극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호화청사라는 말은 옛말이고 지금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 이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발걸음을 끌기 위해서 호수공원도 이제 조성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기흥 저수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흥 호수공원인데요. 이 호수공원이 신정부에서도 경기도 전체의 8대 공약 사업 중에 하나로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위치가 상당히 좋고 또 경부고속도로 바로 붙어 있고 동탄 가는 도로와도 인접해 있어서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특히 오산, 화성, 수원, 용인과 바로 가운데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시민만도 한 350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거와 별도로 용인시에서는 반려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전국 최대 규모랍니다. 넓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축구장 반 정도보다 약간 큰 크기고요. 그래서 갑자기 용인시가 반려동물에 완전 진원지처럼 이렇게 여겨져가지고 오는 9월 23일 날 경찰대학 캠퍼스, 용인에 있는 경찰대학 캠퍼스에서 전국 반려동물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수만 명이 그 동물 반려견 협회에서는 한 2, 3만 명이 몰려들 것을 추산을 하는데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서 시청 앞마당에 그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해달라고 시민단체에 직접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당초에는 용인시 공무원들끼리 십시일반에서 이제 소녀상을 만들려고 한 차에 이미 공표가 돼서 여론조사까지 마친 상태인데 마침 시민단체도 한켠에서 그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원하는 그 시청에서 인근에 통일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양쪽에 가까운데 두 군데가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직접 우리 시청 광장으로 설치 장소를 변경한 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고 또 단체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이것을 흔쾌하게 또 수용을 해주신 걸로 이렇게 특히 저희들이 그 소녀상 인근에 그 교육센터 소녀상과 관련된 교육 공간을 만들 경우에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교육 장소도 활용이 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임기의 남은 1년 동안 어디에 이제 역점을 두실 계획이시고 또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큰 사업은 많이 해서 지금 너무 많이 벌려놨다는 이 지적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벌려놓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으로 치중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교육, 또 장애인들, 또 우리가 얘기하는 소외층이나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서 꾸준히 추진하겠고 특히 가장 부지런하게 일 열심히 했다는 시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